중심 상업 지역의 건폐율은 90%입니다. 90%. 그 다음에 일반은 80%, 그 다음에 유통도 80%, 그 다음에 근리는 70%. 그러면 90%를 해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최대 몇 층까지? 1500%죠. 1500%. 땅이 몇 평입니까? 100평이죠. 100평에 1500%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니까. 예전에는 보시면 이제 눈사롱 그러죠. 눈사롱. 그렇지만은 이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 눈사롱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흥주점 내지는 위락시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호텔 황제 너는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가장 큰 타이틀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타이틀은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20477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4년 6월 2일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 463제곱미터죠. 평수는 140평이고요. 연면적 1362제곱미터, 평수는 412평입니다. 현재 매가 32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가는 말이죠. 매가 대비 최대 융자는 말이죠. 100% 가능합니다. 32억 최대 가능하고요. 현재 융자는 24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자본 13억으로서 본 호텔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가 100%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실인수가 13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현재 소유자는 월 매출 4천만 원씩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객실수 32개, 주차 17대,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인데요. 본 호텔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까? 전북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말이죠. 광역시를 제외한 그 도에 말이죠. 중심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지역이 몇 개 없습니다. 손가락에 이제 꼽힐 정도 그런 용도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전북에서도 말이죠. 거의 유일하게 본 호텔의 입지 조건이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까지 말씀드리고 이 중심 상업 지역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좀 깊이 있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보셨고요. 공시지가 보시면 3.3제곱미터당 198만 1,000원입니다.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654만 8천 760원입니다. 이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중심 상업 지역이 거의 비례합니다. 거의 비례해요. 물론 일반 상업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데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말이죠. 일반 상업 지역의 공시지가, 중심 상업 지역의 공시지가, 한 도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는 이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한 곳이 역시 공시지가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호텔은 원칙적으로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상업 지역에. 외외적으로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등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데 원칙은 이제 상업 지역에 입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말이죠. 상업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호텔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에 땅을 사서 말이죠.
호텔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신축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땅을 취득하기 전에 그 땅에다가 호텔의 허가가 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그 땅을 취득해야 합니다. 무조건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업지역을 보시면 네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중에 상업지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호텔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 대부분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상업지역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업지역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땅에 내가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 국가에서 이 공법상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어느 땅은 상업지역, 어느 땅은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건폐율과 용적률을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건폐율은 뭐고 용적률은 뭐냐? 이 정도는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폐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 쉽게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말이죠. 건폐율은 내 땅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옆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땅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그 100평 중에 몇 평 넓게 옆으로 몇 프로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건폐율이고요. 내 땅에 100평이 있는데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용적률이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먼저 이제 숫자만 한번 먼저 기입을 해볼게요. 숫자를.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입니다. 90%. 그 다음에 일반은 80%. 그 다음에 유통도 80%. 그 다음에 근리는 70%입니다. 70%. 뭐 숫자부터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보시면 1500%. 중심은 1500%. 일반은 1300%. 그 다음에 유통은 1100%. 그 다음에 근리는 90%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내 땅이 중심상업지역에 100평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요.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요. 시군구에 의뢰를 해봤더니 호텔을 지을 수 있답니다. 호텔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설계죠. 도면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땅이 100평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00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평이 있으면 건폐율은 몇 프로죠? 네, 90%예요. 여기가 100평입니다. 네. 자, 건폐율은 90%예요. 90%.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90%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90%. 이게 100%라고 봤을 때 90%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90%. 이렇게 나머지 10%를 빼고 이렇게 해서 90%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90%. 여기가 이제 합쳐서 이제 1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90%를 해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최대 몇 층까지? 1500%죠. 1500%. 땅이 몇 평입니까? 100평이죠. 100평에 1500%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 상업지역이니까. 네. 그러면 일반은 80%, 14층까지. 유통은 80%, 11층까지. 근리는 70%, 90%까지. 이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이 상한선을 누가 결정을 해놨느냐?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방에는 지자체가 있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의 조례를 통해서 또 지방은 여기가 최대 상한선이니까 이 밑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이대로 다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내 땅에 100평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90%, 1500%를 적용받아서 건물을,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X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이 80%래요. 그럼 80%를 적용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1000%랍니다. 그러면 10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네, 이거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네,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아시죠? 토지 중에 맹지 아시죠? 맹지. 맹지가 뭡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왜 건물을 못 짓죠? 출입구가 없었기 때문에, 출입구가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건축법상 보면은 도로에서 4m 이상이 땅에 접해져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내 땅이.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데, 뭐 지역권 이런 걸 통해서. 그 맹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땅값이 굉장히 싸죠. 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임야 어떻습니까? 임야, 산에 있는 땅. 원칙은 건물 지으기가 어렵죠? 네. 지가 어떻습니까? 땅값 현저하게 낮죠. 그죠? 네. 그래서 내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에 따라서 이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은 가장 높게 짓는 거고요. 뭐 일반 유통은 뭐냐, 유통상업지역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마트나 시장, 이렇게 유통, 뭐 창고라든지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창고가 설정돼서 유통할 수 있게끔, 네. 아니면은 이제 택시 창고 있죠. 택시 차고라고 그러죠. 택시 차고 이런 데가 바로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은 뭐냐? 좀 생소하실 건데, 근린 상업지역은 이런 거예요. 이쪽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죠. 네. 이쪽이 예를 들면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그런데 주거지역에 가장 가까운, 아주 밀집하게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이만큼. 예.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 아주 가까운 상업지역이 있다. 그럼 이런 지역을, 용도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예, 근린 상업지역으로, 근린 상업지역. 예.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술을 파는 데가 많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예전에는 보시면 이제 룸사롱 그러죠? 룸사롱. 그렇지만은 이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 룸사롱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흥주점 내지는 위락시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호텔 황제 너는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의 임장을 가보게 되면 지하에 단란주점도 있고 노래 연습장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이제 위락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으로 호텔 황제는 알아야 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지 거기 가서 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도서관. 네. 예. 그래서 이 일학시설이나 유흥주점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는 쉽게 허가가 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죠? 네.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아주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주거지역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최우선으로 하는 건데 애들의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근린상업지역에는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래 연습장 이 정도만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쉽겠죠? 네. 주거 환경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겠다.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은 안 되고 근린 상업지역을 해놓자. 그래야만이 여기에 눈사롱이나 죄송합니다. 네, 위락시설이나 유흥주점을 허가 안 해줘도 되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근린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내에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업지역에서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현재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아, 내 호텔이 현재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 아, 일반 상업지역에 있다. 그 다음에 유통 근린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주로 주거지역은 잘 아세요. 주거지역은 잘 아시는데 상업지역은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왜? 아직 창업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임장 활동을 가시게 되면 그 지역이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좀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 가는 것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상업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다시 이제 본 호텔로 돌아와서 말이죠. 본 호텔 같은 경우 보시면 감정가가 지금 매가가 얼마죠? 네, 현재 매가가 32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죠. 감정가가 보시면은 35억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35억. 2024년 올해 감정을 받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본 감정가는 1금융권에서 받은 감정가입니다. 네, 이 감정가도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또는 1.5금융권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말이죠. 1금융권에서 나왔다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출을 받으실 때 1금융권에서 감정가가 35억이다. 그러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본 호텔은 보시면 단독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단독 법인. 네. 단독 법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 네. 법인이면은 그 법인의 자산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냐, 또는 여러 개의 자산을 묶어 놓은 법인의 자산 중에 하나가 호텔이냐.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독 법인으로 보유한 호텔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취득록세 내야 됩니다. 취득록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록세 원칙적으로 매매 가격의 4.6%죠.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단독 법인이 보유한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4.6%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따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비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호텔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호텔입니까? 불리한 호텔입니까? 아주 유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외를 적용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은 말이죠. 본 호텔은 상권 자체가 전부 최고 상권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고 상권. 제가 방금 전에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팁을 드렸는데요. 중심 상업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왜? 건물 자체를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허가를 내준다는 건 뭐냐? 그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최유효 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높게 지으라고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시지가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하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높고 고정 수요, 배후 수요도 높다 보니까 전북 최고 상권이라도 봐도 무방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권을 말이죠. 한 10번 이상 가봤거든요. 10번 이상.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홍대 분위기가 납니다. 홍대. 홍대 막 젊음의 최고의 거리죠. 홍대 분위기가 나는 그러한 상권이고 또한 보시면은 인근에 관공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고객도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미래 가치도 우리의 요구에 충족되는 그러한 상권과 입지에 해당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은 자기자본 실인수가 13억 말씀드렸죠. 13억은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보시면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호텔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먼저 이자 지급액을 봐야 되겠죠. 이자 지급액. 자, 최대 융자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고 보셨을 때 얼마죠? 32억이죠. 32억이면은 이자율이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보시면은 2억 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월 매출 얼마입니까? 월 매출 9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부담해야 될 이자는 1,733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볼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고요. 13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9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 세후 순수익은 2,83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2%. 본 호텔 같은 경우는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매매가 임박한 그런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은 호텔이에요. 그리고 매가가 인근의 경쟁 호텔보다 말이죠. 매가가 현저하게 조정이 돼서 중개 시장에 나온 호텔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따라서 본 호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본 호텔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 의사가 있으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